저희가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을 때 20일간 집거를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나경원 의원이나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렇게 만나거나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공교롭게도 좀 대선 출마를 한 후보들이니까요. 이제 관저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이철우 지사에겐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잘 봐라 이런 메시지도 던졌고요. 전한길 씨에겐 또 국민 걱정을 했다는 건데,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대권 주자를 만나서 좀 메시지를 내지 않겠냐, 사저 정치를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금 많은 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가서 예방하고 인사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갈 겁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는 예. 한 자리 수에 머물렀고, 그래서 당시에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선을 긋고 거리를 두려고 사실은 노력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대선 국면이었지만 당시에 이제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 잘 안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홍준표 시장조차도 본인 말씀에 따르면 본인은 별로 나가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성적 차원에서 당을 대표해서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갔다, 이런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대선 출마자들이 물론 오늘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대권 주자를 비롯해서 유력한 정치인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크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이런 메시지 정치가 조기 대선엔 도움이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개입할 수도 있는데 예. 윤 대통령이 윤심을 계속 호소하고 또 후보들이 그 윤심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냥 이재명 선대위원장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배후 정치를 하는 것은 예. 막후 정치를 하는 것은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치하는 분들을 도려내야 할 고름이다, 이렇게 친윤 의원들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성춘 부의장. 예. 그러니까 윤심 경쟁이 국민의힘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리스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재섭 의원님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 국민의힘 아니면 나아가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달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도려내야 할 고름이 맞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위험,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파면당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뭔가 응원을 받으면서 출마를 하고 싶다는 게 사실 상식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상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 이미 진 선거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당권이라든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본인의 출마라든지 이것과 연관시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결집된 그 지지층을 본인의 지지층으로 흡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보수의 비전을 어떻게 내세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영달만을 고민하는 생각들, 그런 정치인들은 저는 김재섭 의원 말대로 도려내야 할 고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좀 거리두기 하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어제 서초동 자택을 찾은 현역 의원이 사실 6명이었습니다. 이전에 한남동 관저나 구치소 앞에 간 인원수를 생각해보면 좀 적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거꾸로 저는 6분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말씀하셨듯이 비교가 되죠. 당시 한남동 자택에서는 구속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항의하기 위해서 30여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나갔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아직 헌재 결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결정되기 전에 현직 대통령의 어떤 신분이었고요. 이제
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네.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인연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적인 그런 자신의 돌아올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6분이나 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게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요? 이제 결정이 돼서 파면된 대통령에게 찾아갈 일이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조기 대선입니다. 당의 운명이 정말 결정돼야 되는 순간이고 네. 그렇다면 차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과거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 이 당에 중요할 것인가 그 판단 아마 의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소식과 향후 사저 정치의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